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6개였었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고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제가 작년 5월 12일에 탐방 다녀온 기업인 PSK입니다. 탐방 다녀왔고 또 소개해 드릴 때도 뭐 아실 거예요. 꾸준하게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탐방 다녀왔다는 거 아실 텐데 유튜브를 5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포토레스트를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기업이죠.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난 19일 금요일날 매우 오랜만에 무려 1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1월 26일, 1월 27일부터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지난 19일에 매수한 거고요. 기관은 내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7거래일째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매수하는 건지 뭐 추세적인 매수로 이어질지 여부는 하루만 놓고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부터 메이저의 수급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란 것이 주가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기대를 살짝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 분위기가 어떻죠? 반도체 쪽? 낸드를 제외하고는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PSK는 글로벌하게 다변화된 고객사를 갖추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분위기는 PSK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중순에 발표된 실적인데요. 2019년에,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는 2019년이죠. 2019년에 기업 분할이 됐기 때문에 2019년에 1분기 매출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여기 2019년의 매출 1,546억 원보다 2019년 매출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중화권 또 국내 고객사양 장비 출고가 호조를 기록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작년 영업이익은 316억 원 기록했는데 여기 이제 87% 증가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처럼 크게 개선됐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신규 장비 연구 개발 비용 및 4분기 인센티브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만요 연구개발비가 무려 120억 정도로 추정되는 듯 하고요. 아시겠지만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든지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소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진 않고 우리가 뭐 책을 사본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소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316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최근 나온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적게는 560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올해 영업이익 600원 넘을 것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 기대감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지속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올해 영업이익 기대감이 상당히 크구나 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장대 양봉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가 지난 11월 16일이에요.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대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 선에서 조정이 그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이 또 기술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 장대 양봉 이하로 좀 조정이 있었어도 좀 내려오긴 하지만 크게 내려오진 않네. 저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차트만 딱 보더라도, 그렇죠? 이제는 5일선, 21선, 60일선이 수렴된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좀 더 보일지 아니면 이제부터 고개를 들면서 다시 전형적인 정배열의 모습을 그려나갈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기관 수급 또 16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수급에서 이제부터는 좀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은 거겠죠. 2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43,0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7,5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2월 초에 두산인프라코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게 중요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지게차 등 초대형 제품에 강하고 두산인프라코는 단연 굴착기 그리고 또 휠로더드 등 중소형 제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1, 2위 업체를 제외한 상위권 업체들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5%대로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두산인프라코 글로벌 점유율이 3.3, 현대건설기계가 1.2%. 그래서 이 4.5%가 글로벌 점유율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탑5의 조기 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두 회사는 특히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지난 한 주 월화수목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말 2월 초부터 여기죠. 1월 말 2월 초 요때부터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1선을 만나면서 61선을 잘 지켜온 가운데 이번 역시 61선이 잘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은 파랑색,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분이 꾸준히 증가 중인데 빨간색 기관은 12월부터 이렇게 좀 매도를 보이다가 이제 좀 매수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여기 보시면요.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물론 2019년 4분기보다는 실적 좋았어요.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한 거고 뭐 환율 하락, 성과금 지급, 각종 일회성 비용 또한 영업 외적으로 개발비 손상 차손이 250억 원이 인식되면서 순이익은 2019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주춤했다고 생각되지만 중국 매출액은요, 4분기에 35% 성장했고요. 인도는요, 무려 92%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중국과 인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아, 신흥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진했던 북미의 경우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전망되는 점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생각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또 중국 지게차 전문 제조사 유엔과 손잡고 글로벌 지게차 판매 확대를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38,000원 전후로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가능하지만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핑크색 20MA, 20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인 에메랄드 120MA를 돌파 직전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11월 말부터 여기가 11월 말이에요. 11월 말부터 120MA 돌파 후에 행보성 움직임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지난 4분기 일회성 비용 털어냈고 올해부터는 업황 회복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놓고 보면 주봉에서 봤을 때는 속도의 문제는 있어도 방향성 관점에서 서서히 다시 한번 스타트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4만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5,2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6,600억.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수급 양호하고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보다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 중에 연기금의 수급을 보시면 좋잖아요. 오늘이 2월 21일인데 한 달 전인 1월 22일로 가볼게요. 쭉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어때요? 연기금은요. 1월 한 달 전인 1월 22일부터 매수를 하면서 또 올라가 봅니다. 어때요? 단 이틀만 빼고 2월 10일, 1월 27일 한 달 동안 이틀만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금은. 물론 지난주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샀다 팔았다 하면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분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말에 외국인 보유율이 5.59%였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9.34%고요. 물론 1월 초 이때 외국인 지분율은 10%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 작년 실적 2019년 대비해서 매출 좀 늘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긴 하는데 적자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에 3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매분기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매분기 흑자를 기록한 것만 봐도 회사를 파보지 않아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2019년 매분기 적자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그냥 2020년 되더니 매분기 흑자를 기록하네. 이런 점은 회사를 파보지 않아도 그냥 회사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망이지만
올해에는 어때요? 예, 순이익까지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도 좋아 보입니다. 특히 작년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러냐고요? 작년 수익성 개선된 영향에서 큰 부분이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 외부 영업 환경이. 근데 외부 영업 환경 변화가 아니라 수익성 개선된 큰 부분이 내부적인 개선 노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 관점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내부적인 개선 노력. 상장 직후인 2017년 2분기에 직원이 한 2,800여 명 됐는데 3년 만에 지금 직원이 한 2,100여 명, 한 700명 정도 감소한 거죠. 네.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있어 왔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작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 비율이에요. 이래요. 뭐 전력기기 49.6%, 배전기기 외 32.7%, 회전기기 17.7%. 뭐 전력, 배전, 뭐 전동기 등 확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딱 보시면은 아,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및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노후 송배전 설비의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봤는데 제 손가락이고요. 네, my finger입니다. 제가 이제 탐방 갔다가 다녀오니까 금요일 오전에 탐방 가기 전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주문했던 것 같은데 이제 책이 와 있더라고요. 책 광고 아니에요. 이 책이 완전 최신 책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에 발행된 책인 만큼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책 나온 지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빌 게이츠가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연구해 왔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담은 책입니다. 뭐 기후변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사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기후변화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진 만큼 결국에는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500톤이 넘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책을 꺼내서 다시 조금 지금 다른 책을 읽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좀 며칠 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년요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배출되는 양이 510억 톤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심각해집니다. 그냥 코로나19 문제가 아니에요. 길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네, 기후변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anyway, 그리고 선박의 경우도 올해부터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작년 코로나19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올해는 비용 관리는 지속될 거고요. 또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대감, 또 신사업 모멘텀 등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60일선이 이탈되더라도 금세 빠르게 60일선을 회복해온 점이 기술적으로 좋게 보이고요. 거래량 아래,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 이제 좀 더 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 흐름은 이렇고요. 월봉 흐름은 이렇습니다. 괜찮죠? 일주일만 놓고 보는 수급관심주로 뽑았지만 작년 턴어라운드, 올해는 본격 개선을 앞둔 점을 보면 지속관심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올해 볼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2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19,800원 제시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7,3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중간 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6개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이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등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